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가령 선생님과 함께하는 고급 한국어 읽기 19번째 책이죠. 마법의 설탕 두 조각.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랭켄의 발 밑에 푸푸요의 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종이 비행기로 접어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서둘러라. 빨리빨리 해 라고 편지 내용에 적혀 있었어요. 자, 랭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얼굴을 꺼야 되겠습니다. 푸푸요는 프란치스카 프라게차 이켄 요정의 약자가 분명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라는 문장도 그 요정이 보낸 글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랭켄은 울음을 그치고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갑자기 흥분해서 바삐 서두르느라 썩 잘 접지는 못했지만 정성껏 비행기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접은 종이 비행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가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비행기를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는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가 싶더니 땅에 떨어지지는 않고 공중에서 계속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랭켄은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힘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종이 비행기가 사람들 머리 위 높은 곳에서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랭켄은 자동차에 신경도 쓰지 않고 무턱대고 길을 건너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웅덩이에 발이 몇 번 빠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부딪혀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랭켄은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죠?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날은 어두워지고 굉장히 혼자서 무서웠는데 지금 요 종이가 날아왔으니까 당연히 비행기를 접어서 날렸겠죠. 푸푸요가 시킨 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푸푸요라고 되어 있었지만 랭켄은 누가 보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카 프라게차 이켄 요정이라는 것에 그 줄임말이구나 생각도 했지만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거는 푸푸요의 말투잖아요. 그러니까 맞구나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접어서 날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공중에서 이렇게 계속 맴돌고 제자리를 맴돈다라는 것은 이렇게 슉 날아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랭켄이 굉장히 위험했겠죠. 비행기만 보면서 막 다닐 거잖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멈추고 그리고 랭켄의 안전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랭켄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 사람들한테는 좀 부딪히고 그리고 웅덩이 길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발이 몇 번 빠졌다. 아무래도 그 정도의 위험은 있지만 랭켄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하지는 않으면서 이 비행기가 랭켄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람번지 7번가라고 했잖아요. 바람거리 7번지 지하라고 했죠. 거기로 이제 랭켄을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푸푸요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려고 랭켄을 부르는 건지 궁금한데요. 서서히 밤이 되어갔고 랭켄은 계속 비행기를 쫓아갔습니다. 비행기는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다가 랭켄이 보이지 않으면 제자리를 맴돌며 랭켄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랭켄은 옆구리가 아파오고 증기기관차처럼 숨이 가빴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점점 더 어둡고 적막해져 갔습니다.
길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점점 더 세게 불어와 휙휙 소리를 내며 랭켄을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랭켄은 어느 집 대문에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이기는 하지만 그 뒤에 집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문만 덩그렇게 있고 검은색 글씨로 커다랗게 7이라는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점점 어두워지고 시간은 점점 늦어져서 밤이 되어가고 랭켄은 계속 비행기를 쫓아갑니다. 이 비행기가 진짜 마법을 부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랭켄이 보이지 않으면 제자리를 맴돌며 랭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맴돈다 할 때 빙빙, 제자리를 빙빙 돈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자리를 맴돌며 기다리고 그리고 또 랭켄이 오면 또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랭켄은 계속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빨리 달릴 때 옆구리가 아프잖아요. 여기 옆구리. 네, 옆구리가 아프고 증기기관차처럼 이렇게 숨이 가빴다. 네, 증기기관차. 기차인데 이렇게 증기로 가는 거 뿜뿜 하는 기차 있잖아요. 그 기관차처럼 숨이 가빴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왜요? 지금 랭켄은 이 비행기를 따라가야 하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점점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날이 더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바람이 점점 더 세게 불어오면서 휙휙 소리를 내면서 랭켄을 뒤에서 밀어줬다고 합니다. 푸푸요가 주소를 말했잖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거리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집 대문에 부딪힐 뻔 했는데 뒤에 건물은 모르겠고 대문만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7, 바람거리 7번지 맞네요. 지금 푸푸요가 살고 있는 집에 맞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쇠로 된 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한다면 2번째 상담을 하세요. 대문이 저절로 열렸고 바람이 랭켄을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랭켄은 넘어질 듯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밑이 꽁꽁 얼어 있어서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있었던 호수가 이제는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카누도 있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겨울 풍경이었고 사방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랭켄은 섬까지 가는 먼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살 걸어갔습니다. 바닥이 미끄럽기도 하고 얼음이 끝까지 버텨줄지 걱정도 되었던 것입니다. 얼음이 가끔씩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곧 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랭켄은 발이 꽁꽁 얼어서 섬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푸푸요의 집이 맞았고요. 그리고 원한다면 2번째 상담을 하세요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 랭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푸푸요는 모든 것을 알고 있네요. 그죠? 랭켄이 잘 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2번째 상담을 하러 랭켄이 올 거라는 것 등등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진짜 요정이네요. 네. 대문이 저절로 열리고 바람에 랭켄이 휙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졌습니다. 거칠게 밀어 넣었다. 바람이 랭켄을 밀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계단을 내려가니까 완전히 꽁꽁 얼어 있고 처음 왔을 때는 카누를 타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겨울이에요. 완전히 겨울. 호수는 꽁꽁 얼어 있고 사방은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랭켄이 그 얼음인 호수를 걸어서 가는데 얼음이 깨질 것도 같고 미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살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꽁꽁 얼었겠죠. 그 섬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물에 빠질까봐,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질까봐 무섭기도 하고 또 춥기도 하고 한 상태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갔으니까 아주 발이 꽁꽁 얼어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푸푸요는 어디서 렌켄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어느새 땅바닥이 카펫이 깔린 방이 되었고 프란치스카 프라게차이켄 요정은 다리가 3개 달린 둥근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묘하게도 한낮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뻐꾸기 벽시계에서는 진짜 뻐꾸기가 나와 12번 뻐꾹 하고 울었습니다. 시계의 숫자는 여전히 모두 12였습니다. 프란치스카 프라게차 이켄이 렌켄을 보고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2번째 상담은 원칙적으로 낮 12시에 시작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렌켄은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굳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네가 결정을 내려야 해.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말이야.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 이해할 수 있겠지? 렌켄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자, 이제 꽁꽁 얼었던 호수가 갑자기 카펫이 깔린 방이 되었고 프란치스카 프라게차이켄 요정은 다리가 3개 달린 탁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낮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아주 어두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방에 도착하니까 한낮이 됐고 햇살이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뻐꾸기 시계에서는 진짜 뻐꾸기가 나와서 뻐꾹 하고 울었대요. 지난번에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부엉이였죠. 그죠? 부엉이가 뿌 이렇게 12번을 울었는데 지금은 진짜 뻐꾸기가 나와서 뻐꾹 하고 울어요. 그런데 또 지금도 모두 다 12시예요. 그죠? 모두 다 12시. 근데 푸푸요가 이렇게 말합니다. 2번째 상담은 원칙적으로 낮 12시에 시작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첫 번째 상담은 항상 밤 12시에 하고 2번째 상담은 항상 낮 12시에 하고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 렌켄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네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가 버렸다. 이게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 라고 물어보는데 렌켄은 모르겠으니까 아니요 라고 말을 하네요. 용감한 아가씨, 네, 렌켄입니다. 그런데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가 버렸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한번 봅시다. 프란치스카 프라게차이켄이 다시 물었습니다. 기분 좋았니? 렌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네가 원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야. 네 엄마 아빠의 키는 자꾸만 작아지겠지.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너희 엄마 아빠를 성냥갑 같은 데다 보관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돋보기나 현미경이 있어야만 찾을 수 있게 될 거야. 그거 참 재밌겠지? 렌켄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깨를 네, 이렇게 하는 거. 자, 일단 엄마 아빠가 다 작아진 상황을 이 푸푸요는 알고 있네요. 기분 좋았니? 라고 물어봅니다. 렌켄은 망설이다가 뭐라고 말하지? 망설이다가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푸푸요가 얘기를 해주는 게 좀 무섭죠. 네가 원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반대할 때마다 엄마 아빠의 키가 작아져서 뭐 성냥갑 안에다가 보관할 수도 있겠지. 더 작아지면. 그리고 계속 작아지면 나중에는 현미경으로 봐야 네, 찾을 수 있게 될 거다. 그럼 엄마 아빠 잘못해서 정말 우리 눈으로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엄마 아빠 잘못해서 어떻게 하면 어떡해요. 그죠? 실수로 이렇게 누른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될 거다. 재밌겠지? 라고 랭켄에게 말을 하네요. 아마 랭켄에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고 랭켄이 계속 지금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겁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너 어떡할래? 이게 아니라 재밌겠지? 라고 말을 합니다. 랭켄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맞아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랭켄이? 근데 이거 아니에요, 싫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랭켄도 약간 자존심이 센 그런 아가씨인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만 더 읽어볼게요. 프란치스카 프라게차 이켄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은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내려야 해.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어 계속 그렇게 지내야 되거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로 계속 이렇게 지내길 원하니? 어서 네 생각을 말해봐. 랭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요정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요정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난 네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고 싶지 않단다. 혼자 생각해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을 내려야 해. 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너도 이해할 수 있겠지? 랭케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자,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나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랭켄은 늘 말했지만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지금 랭켄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작아졌고, 이미 너무 작아졌고, 그리고 랭켄은 지금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마 아빠가 계속 더 작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랭켄에게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푸푸요는 어떤 영향도 미치고 싶지 않다. 오롯이 너 혼자서 결정을 해라 라고 기다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랭켄은 침을 꼴깍 삼키죠. 긴장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지금 엄마 아빠는 한 요 정도 장식장 안의 인형만큼 그렇게 작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랭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은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와 함께 한국어 실력을 쑥쑥 높이세요. 한이재미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중급 친구들, 고급 친구들 모두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서 수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친구들과 같이 한국어 공부하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수업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말하기, 쓰기, 읽기 모두 다 들어있는 수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어디에서 배워요? 고민했다면 한이재미 온라인 수업을 신청해주세요.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한이재미의 예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